상품, 화폐, 자본으로 이렇게 지금 크게 보면 이런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자본, 이거 자본가들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윤을 본다 이런 이야기 아니면 그죠? 공장을 지어가지고 노동자를 고용을 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윤을 보는 거예요. 자본가들 목적은 이윤뿐이에요. 이윤. 노동자들 죽든 말든 이윤만 본다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 자본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처음 자본으로 투자할 때는 뭐를 투자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장 지을 때 뭐 하느냐고. 돈 가지고 한다고. 돈 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를 한다든지 자본이라 하는 개념은 일단은 화폐로부터 나온다 생각하면 된다. 자본가가 화폐를 가지고 공장을 짓고 화폐를 가지고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그러니까 화폐를 알아야 된다고. 화폐를 알아야 자본이 뭔지 알 수가 있다고. 그죠? 화폐를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화폐가 왜 생기느냐 하면 화폐가 왜 생기냐 오늘 할 건데 결국은 옛날 뒤로 돌아가 보면 이 상품 이전에 이게 그냥 노동 생산물이야. 각자들이 자기 집에서 뭐 생산을 했든지 지난번에 봉건사회 같이 자기하고 가족들이 일정한 토지를 점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먹을 거를 만들어내고 이러다가 좀 남는 게 있으면 남한테 팔았다 이만 남한테. 그죠? 그래서 노동생산물이라 하는 것이 처음 있고 그것이 상품으로 된다고. 그럼 상품으로 되면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럴 때는 그냥 물건을 내가 예컨대 저고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아마포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내가 이제 저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갈 거 아니에요.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아마포 20m만 주면 저고리 한 개를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아마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쌀도 필요하다 이러면 말이야.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요. 내가 아마포 저고리 한 개를 줄 테니까 살 몇 가마를 주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해야 돼요. 그래 되면 상품 교환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 이 말이야. 봐,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자, 쉽게 그건 한번 보자고. 저게 49페이지 한번 봐요. 49페이지. 49페이지 이겁니다. 20m의 아마포고 이거로 한 개의 저고리 10g 차 T야 T 그지? 20온스의 금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지금 20m의 아마포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한 개의 저고리를 주면 20m 한 개의 저고리를 자기에게 주면 20m 아마포를 주겠다. 10g 차를 주면 20m 아마포를 주겠다. 이렇게 외치는 거라고. 다른 말로 하면 아마포 가진 사람이 이 상품들을 전부 원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봐 저 비율이 20m 그래 아마포하고 저고리의 비율 알아야 되고 아마포하고 차의 비율 교환 비율을 알아야 되고 그죠? 아마포하고 금하고 교환 비율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포하고 다른 여러 상품하고 교환 비율을 알아야지 이것이 교환이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불편을 사실상 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풀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냐 하니까 그 다음 건데 그 다음 지금 화폐 형태로 보자. 그거 50페이지
제일 밑에 화폐 형태가 되면 모든 상품들이 화폐가 금이야. 이 당시에는 금이라는 화폐라고. 금하고 어떻게 교환된다는 이 비율이 딱 생기면 이게 금이 화폐라. 화폐가 딱 생겨버리면 교환 비율은 저절로 알 수가 있다는 말이야. 모든 20m의 저고리가 몇 원이고 1g의 차가 몇 원이고 20m의 암호표는 몇 원이라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값을 알고 서로 교환이 쉬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교환 과정에서 화폐가 생긴다고. 상품의 교환 과정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야. 노동생산물이 특정한 단계에서 상품으로 전환이 되고, 이 상품들을 사람들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화폐가 생기고, 이 화폐를 가지고 자본가들이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이런 식으로 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자본은 그 다음부터는 전부 저거잖아. 자본이 잉여가치를 어떻게 얻느냐, 이윤을 어떻게 얻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는 것이 자본론의 전데. 그래서 지금 시작이 이 상품부터 시작한다고. 그럼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이 노동 생산물이 어떻게 해서 상품이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자. 자급자족하는 그런 경제를 생각해 보자고.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봉건사회에서는 이 장원이 있고 이쪽으로는 영주의 땅이고 여기 각 농민들이 농노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이쪽에는 공유지가 있었고 농민들이 이거 지금 자기가 먹고 살 거 다 만들어 가지고 그지? 경작해 가지고 다 먹고 살았다고요. 이때는 이 경작된 거를 누구에게 팔든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가족이 애들하고 같이 해가 일해가지고 생산된 거 그 자기들 먹고 이러면 그만이야. 그 자급자족이야. 그렇기는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안 됐다니까. 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사는 때가 있었다고. 그때 사는 때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고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났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 그지? 장원이야 이게. 이걸 장원이라고 한다고. 이 장원에서 쫓겨났잖아. 영주들이 이 땅까지도 해가지고 양을 키우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영주 땅하고 이거를 더 사가지고 자기가 뭐 진짜 농업을 하려고 확 했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도시로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 농민들이야. 도시로 쫓겨나 버리시면 이 사람은 뭘 먹고 살아? 먹고 살 게 없잖아. 옛날에는 자급자족을 했는데, 이건 자급자족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하나도 없다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생산수단. 생산수단을 뺏겼다 이 말이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하나의 생산수단이잖아요. 전기도 생산수단이고 그지? 생산수단을 다 빼앗기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디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된다 그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팔아.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얻는다 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이건 생활수단이야 그지?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을 산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지? 이때 생활수단을 산다 하는 이게 뭐야?
이게 생활수단이 전부 상품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경작했던 채소나 뭐 쌀이나 뭐 돼지나 닭이나 이걸 자기가 키워 자기가 먹었는데 이제는 그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다 빼앗겼다 이 말이야. 빼앗겨가지고 전부 도시로 내쫓겠다고. 그럼 이 사람이 뭘 먹고 살아야 되겠어? 자기의 노동력, 노동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힘을 이거를 시간당 팔아든지 뭐 한 달 동안 팔든지 1년 동안 이래가지고 임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수단을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자급자족할 때 그것이 전부 노동생산물이었잖아. 채소나 쌀이나 돼지나 그것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모두 사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시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부가 옛날은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제 이거를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지만은 역사적으로 생각 안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만약에 농촌에서 이제 그냥 거기서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생산하고 이런 것 같으면 나가서 상추나 쑥갓이나 이런 그 채소를 왜 사느냐고. 안 사지. 그지? 그런 건 상품으로 안 되고 그냥 노동생산물로 그냥 남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생산수단을 사람들이 생산수단 자기가 자기 먹을 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빼앗긴 이후로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 단계 아까 새로운 사회 자본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는 이 생산수단이라 하는 것이 생산수단이 모든 인민이라 해버리자. 인민 모든 인민의 소유가 된다. 생산수단이 자본가의 뜻이 아니고 특수 일부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본가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가지고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야? 전부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공동 소비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면 노동생산물은 상품이 안 돼요. 이게 그냥 노동생산물로 남아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지난번에 한번 계획하고 이런 거 한번 이야기했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니까 41페이지에 그 뭐라고 이 자본론에 있는 거야. 41페이지 고 라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스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해서 첫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다고. 자유인의 연합회가 상품할 때 이렇게 나와요. 자유인의 연합 또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생산수단 전체와 사회 구성원의 노동력 전체를 계획적으로 사용해 사회 구성원의 욕망을 충족시키게 된다. 지금 이래 되면 이제 그 사회에서 각 주민들, 각 인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조사를 하고 그 인민들이 원하는 이 의식주에 필요한 이러한 생활수단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토지나 여러가지 지하자원이나 그 다음에 그 사회에 있는 각종 기술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 그걸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해 무엇을 얼마큼 생산하겠다 결정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각 집에다가 택배로 보내준다 이 말이야. 택배로. 각 집에 택배로 보내준다고. 그래 보면 이게 시장이라 하는 것도 없어지고 여기서 화폐도 없어져. 상품이 없으면 화폐가 생기지 않아요. 화폐도 없어지고 시장도 없어지고 상품도 다 없어지고 이 노동생산물로 이렇게 돼간다 이 말이야. 그렇기는 자꾸 이래 생각할 때 어떻게 이와 같은 사회를 만들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죠? 중요하지만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사회가 문제가 뭐냐 이 말이야. 지금 빈곤이고 뭐고 빈곤이고 소득 분배 불공평이고 온갖 사회 문제가 그러고 뭐 자본가들이 정부를 자기 멋대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 그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방책이 없고 그렇게 생산수단이 자기 토지도 없어요. 자기 공장도 없다고. 자기 기계도 없잖아. 전부 자본가 밑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 지배를 없애버리면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된다. 지금 그 이야기야. 막상 자꾸 생각하는 것이 자본론을 쓰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니까 이걸 한번 보라고. 이걸 보면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막상 늘 생각했던 건데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는 자본가 밑에서 일을 해요. 일하잖아. 근데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그 일을 한다는 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자본가를 위한 거다 이 말이야. 자본가에게 이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게 환장할 노릇이다 이 말이야. 자기가 일을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래야지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서 일을 할 건데 그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남이라 하는 게 뭐 어려운 사람을 남은 아니고 자본가 자기를 지배하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가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런 노동을 소외된 노동이라고 해요. 소외된 노동. 소외된 노동 여기 강제된 노동이란 말이야.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자꾸 일 안 하면 너 일 잘못하면 자꾸 해고시킨다. 억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노동이 소외된 노동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노동자 계급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꾸 퇴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막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류가 퇴화한다 하는 인류가 자꾸 퇴화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노동하는데 하루에 반 이상을 공장에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노상 하기 싫은 노동, 강제된 노동, 소외된 노동을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에 가면 이 소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자기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 있는 기계고 뭐 공장이 여기 전부 자기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공장이나 기계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사용도 잘하고 거기서 또 일해가 성과가 나오면 그게 전부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야. 이런 사회를 만들자는 게 이게 새로운 사회야.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연합이야.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개인들이라고.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연합. 이게 어소시에이션이야.
연합이라 하는 말이 어소시에이션인데 이것이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소련이나 다른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면서 말이야, 노동자 계급을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사회를 막스가 생각했다는 건 전혀 거짓말이야.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사회가 막스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마르크스의 미래사회 하는 걸 쓰고 있어요. 그게 전부가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전부 자본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비판도 굉장히 날카롭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지금 노동자라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가 강제된 노동이요, 소외된 노동이고 김새는 노동만 자꾸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걸 진짜 진정하게 자기의 머리를 쓰고 자기의 일을 좀 할 수 있는 노동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이제 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게 되면 그때는 상품이고 뭐고 화폐고 다 없어진다 이제 자본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지금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 지금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해명한다 이랬는데, 자본론의 목적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적한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벌써 상품이 모든 것 거의 대부분이 상품으로 벌써 전화가 되어버렸어, 그지? 왜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든 노동자가 자기가 스스로 생산해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전부 임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야 되는 거야. 전부 상품이라고. 그 때문에 임금을 못 받아버리면,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 해고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굶어 죽는 거란 말이야. 상품을 못 사요. 근데 상품을 못 사면 실제로 또 뭐냐 하니 자본가들도 그 상품을 만드는 자본가들도 상품을 못 팔기 때문에 돈을 회수를 못하고, 투자한 돈을 회수를 못하고, 그지? 그 때문에 그 기업도 망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황이다 이 말이야. 공황. 그 때문에 자본가들도 잘 생각해버리면, 아하, 이런 자본주의보다는 새로운 사회에 가는 것이 자기들로 훨씬 편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본가로서 그 남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지위는 얻을 수가 없지만은 인류라는 저거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이라는 거가 들어왔다고. 상품이라는 게 들어오면 상품이 주종을 이룬다고. 상품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노동 생산물이 이제 상품으로 이제 된다고. 돼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데, 지금 자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때 그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본다고요. 그 하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야. 필요로 하는 거지. 어? 상품이라는 건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고. 자기가 뭐 의식주 생활에 필요하든 아니면 그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야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우리가 이제 명품이든 간에 사람들이 그거 가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가지기를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상품은 사용가치를 가진다 이런다고. 사용가치. 사용가치를 가진다. use value. 사용가치를 가진다. 이거는 사용가치를 가진다 하는 이 말하고 근대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상품은 효용을 가진다. 효용, utility.
사실은 의미는 사용가치를 가진다는 효용을 가진다는 건 의미는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 지금 그 주류경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들이 상품의 효용 주류경제학에서는 효용의 크기를 재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류경제학에서 이야기한다고. 효용의 크기를 재을 수 있다. 그래서 효용이 큰 것이 그쪽에 그 어디 없어요? 아 여기 있네. 일로 오라 일로. 그쪽에 한다. 효용의 크기를 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예를 들면 빵이 있다 이랄까. 빵이 있다고. 빵이 있으면 이 막스는 빵은 사용가치를 가진다 이런다고. 빵은 사람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거야. 그런 사용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주류경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니까 빵은 그지?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을 가지는 사실인데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빵에 대한 효용은 부자가 느끼는 빵에 대한 효용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다시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배가 더 고프니까 빵이라 하면 빵에 느끼는 효용이 부자들은 빵 뭐 그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 고기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빵에 대한 효용이 크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이제 막스 경제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크기를 잴 수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다르다 이런 이야기야. 오케이. 사용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가치라 하는 건 빵은 이거는 크기야. 사용가치의 크기는 모른다고. 크기라 하는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다고. 자전거는 타고 가는 그 효용을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빵하고 자전거하고도 전혀 다르니까 효용가치의 크기는 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이라 하는 거는 꼭 이 화폐하고 교환이 되잖아. 얼마야 얼마. 그지? 빵 한 개 얼마. 라면 한 개 얼마. 이런 식으로 누구하고 상품하고 교환할 때 그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지금 막스는 지금 상품을 이야기할 때 아직 화폐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화폐 발생을 지금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품이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개의 저고리 한 개의 저고리가 시장에서 20m의 아마포가 교환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라고. 이 교환이 되는 거요. 한 개의 저고리가 20m의 아마포하고 교환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 교환 비율이야, 그지? 그래서 이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개의 저고리는 20m의 한 개의 저고리야. 한 개의 저고리의 교환 가치는 20m 아마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 개의 저고리의 교환 가치는 20m의 아마포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품은 교환 가치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라고. 상품은 교환 가치를 어느 상품 다른 상품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이 교환 가치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 이게 익스체인지 밸류인데, 익스체인지 밸류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게 있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봐. 한 개의 저고리하고 20m 암호포가 교환이 된다 이 말이야. 교환이 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 꼬리가 교환이 된다 이러면 이 안에 있는 무엇하고 이 안에 있는 무엇이 동질의 것, 공통의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크기도 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잴 수가 있다고. 왜 이것이 두 개의 저고리가 아니고 한 개의 저고리가 되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면 이 한 개의 저고리 안에 있는 것하고 20개의 암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가 동질이고 지금 동량이야, 그지? 양도 같은 동질의 그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 상품들 속에 있는 상품들 속에 있는 양적으로 그거 23페이지 왜요? 23페이지 밑에서 한 9째, 10개쯤 되네. 밑에서 10개쯤 노동 그 다야 다 43페이지 밑에서 5째. 자, 그게 노동 생산물들이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밑에서 10개쯤 돼. 그 다락하게 써놨는데 다의 그 둘째 줄에 노동 생산물들이 양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동질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응? 양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양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동질적인 그 무엇, 이 21개의 저고리나 20m의 암호포나 이것이 결국 양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동질적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저고리가 20m의 암호포야. 두 개의 저고리가 20m의 암호포가 아니고, 그지? 그래서 이것을 막스가 뭐라 했느냐 하니까 이게 상품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것이 상품의 가치야. 이건 가치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데피니션이 그렇다고. 데피니션. 상품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가치라 하는 것은, 그지? 교환가치라 하는 것은 한 개의 저고리의 가치하고 20개의 암호포의 가치가 좀 같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동질적인 근무하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동질적인 근무 서로가 같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저고리의 가치를 20m의 암호포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 교환 가치라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이 가치를 표현하는 형태가 교환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치를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을 교환 가치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교환 가치란 가치를 밖으로 표현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딱 생기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가치의 저거야, 정의요. 그럼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러면 가치 이것의 실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끌고 갔다 이 말이야. 가치의 실체를 영어로는 substance라고 한다고. 이 실체하고 substance하고 형식하고 폼하고 폼이야. 폼하고를 막사가 자꾸 구별을 계속 한다고.
형식하고 실체야. 이 본질이라고 해서 실체하고 형식하고를 계속 구별하는데, 그래서 가치는 그러면 실제로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막스가 저거를 가지고 있는 철학에 나오는 건데 뭐냐 하니까, 그 친구는 이것이 모두가 이 상품이 노동생산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동생산물. 지금 아닌 것도 나온다고 좀 이따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노동생산물이라고. 상품은 모두 노동생산물이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이걸 규정을 제일 처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상품은 모두 노동생산물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노동생산물이라고 딱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게 이꼬르가 됐다는 것은 한 개의 저고리를 생산하는데 노동이 얼마나 들었고 20m의 아마포를 생산하는 노동이 얼마나 들었나, 그 노동 시간이라든 노동량이 같다는 이야기가 이꼬르다 이런 이야기라고. 근데 또 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주류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 개의 저고리에 대해서 느끼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20m의 아마포에 대해서 느끼는 소비자의 효용하고 같기 때문에 이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지금 막스는 그랬잖아. 효용의 크기는 잴 수 없다고 해놨잖아. 효용의 크기는 잴 수가 없다. 그지? 노동 생산물이라고 하면 여기 몇 시간이 노동을 했나 하면 시간으로 노동량을 잴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효용 다른 거는 막스 보기에는 효용의 크기는 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효용의 크기를 아까 이야기하던 뭐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빵에 대한 효용이 뭐 1이다 그러면 10이다. 근데 부자가 빵에 대해서 느끼는 효용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줄경생 하지만은 자기가 보기에는 그거는 척도로서 전혀 부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라고. 효용은 그냥 각각의 주관적인, 모든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이거는 효용은 주관적인 만족도잖아. 그렇기 부자 가난한 사람 모든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가 다를 때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거는 지금 한 개의 저고리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 20m 아마포를 만드는 데서 그래서 제가 노동생산물이라 해가지고 이거 노동 시간을 잴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라고. 그 다음 두 개. 한 개의 저고리를 만드는 노동하고 말이야 아마포를 만드는 노동이 완전히 질이 달라. 그지? 질이 다르잖아. 저고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뭐야 바느질을 잘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 아마포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노동 형식이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노동, 구체적인 상품, 저고리를 만드는 노동, 아마포를 만드는 노동, 뭐 책을 만드는 노동, 그 다음에 채소를 만드는 노동, 이게 노동의 질이 다 다르다 이 말.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구체적 노동이라고 한다. 구체적 노동. 지금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 노동은 시간으로 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시간으로 저고리를 만드는데 드는 노동, 한 개의 저고리를 만드는데 저고리를 만드는 사람이 노동을 뭐 10시간 했다 이러자고. 10시간 했어요. 한 개의 저고리를 만드는데. 근데 20m의 아마포를 만드는 데는 실제로는 10시간이 안 들고 적게 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 구체적 노동이라고 하는 게 아마포 만드는 데 드는 노동은 노동시간을 따지면 그것이 10시간이 안 들고 지금 10시간이 했지. 10시간인데 8시간이 들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구체적 노동은 서로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스가 이제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결국 이 한 개의 저고리를 만드는 노동하고 20m의 아마포를 만드는 노동, 이게 동질적인 노동, 동질적인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노동이 이런 저고리를 만든다든지 암호표를 만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아무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동으로서 그런 노동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게 추상적 노동이야. 그래서 한 개의 저고리를 만드는데 드는 추상적 노동하고 20개의 암호표를 만드는 데 드는 추상적 노동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추상적 노동은 지금 이제 여기서 실제로는 막스의 그 뭐야 철학적인 그런 게 이제 자꾸 나와요. 근데 추상적 노동이라고 하는 거 한번 봐. 지금 이런 거라고. 어떤 팀이 저고리 만드는 팀이 저고리를 막 만들어요. 그 노동하는 걸 본다고요. 그러고 나서 암호표 만드는 사람들은 암호표 만든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그 두 노동에서 뭐 공통적인 점이라든가 쉽게 일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차간에 내가 혼자서 저고리를 만들고 내가 혼자서 암호표를 만든다. 이러면 그 노동이 비교가 되잖아. 실제로 내가 숙련도가 얼마가 있고 내가 생산성이 얼마가 있고 이렇게 되면 비교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한 사람이 다 하는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으로서는 구체적 노동, 이것 각각을 생산하는데 드는 구체적 노동 시간, 그것이 가치의 실체가 아니고 이것 각각을 만드는데 드는 이런 구체적이 아닌 추상적 노동. 그 추상적 노동을 사실은 막스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좀 가면 이게 이제 개념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별 어려운 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노동력을 지출한다는 그 면에서만 노동력을 지출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노동력 일반이야. 추상적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력 일반 지금 여기서는 저고리를 만들면 저고리의 노동자, 저고리 만드는 노동자가 일하는 거니까 저고리 노동자의 노동력 지출이란 말이야. 그리고 암호표를 만든다 하는 암호표를 만든 노동자의 노동력의 지출인데 이 노동력 지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걸로 확 일반이라고 딱 만들어 버리자 이런 이야기야. 그게 노동 일반이라고 하고 되는데 노동적 일반의 지출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추상적인 노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실제로는 그럼 추상적 노동이라 하는 이거를 크기로 재야 될 거 아니야. 크기로 재려고 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막스도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그 사회에서 평균적인 노동자가 있다. 평균적인 노동자. 그러니까 생산성이 얼마나 높고 생산성에 있어서 평균이고 노동 강도에서도 평균이고 이런 일반적인 노동자가 일반적인 노동자가 저고리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 들고 한 개 암호표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 드느냐. 일반적인 노동자예요. 일반적인 노동자의 그 시간을 가지고 추상적 노동의 양이라고 측정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 노동은 구체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고리를 만드는 노동하고 암호표를 만드는 노동이 다르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추상적 노동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한 개의 저고리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또
20m 아마포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주산적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평균적인 그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지금 자본 여기 상품란에서 상품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가치의 실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요거가 앞에 쭉 이게 이제 노동가치서를 이제 기본이라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뒤에가 뿌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뒤에가 뿌리면 그냥 가정을 한다고. 저고리를 만든다, 아마포를 만든다 하면 그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모두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노동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단거에도 됐고. 지금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몇 가지 기업이 많다고. 그래서 한 개의 저고리 산업에 가보라고. 저고리 산업에 가면 저고리를 만드는 기업이 해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딱 된다는 것은 한 개의 저고리에 지금 그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10시간 걸렸고 20m 아마포를 만들 때도 그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10시간 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상품의 가치라 하는 것은 전부 이건 그냥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이고 이것도 10시간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 10시간이라는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 저고리 산업에 들어가면 예컨대 뭐 세 개의 기업이 있다 이러자고요. 그럼 한 개의 저고리를 만들 때 A라는 기업은 예컨대 8시간이 걸리고 B라는 기업은 10시간 걸리고 C라는 기업은 한 개를 만들 때 12시간 노동시간이 12시간 걸린다 이래 뿌리면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어디예요? 가장 효율적인 기업은 어디냐고? A지, 그지? A잖아. 8시간 만에 저걸 한 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사회에 나가서 시장에 다 나갔는데 날리다 보니까 이 B 10시간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통용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라고. 이 B라 10시간에 걸려서 만든 이 상품이 그 시장을 점령을 하더라, 독점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10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우리도 다 그렇잖아. 우리도 요새도 마찬가지인데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대에 뭐 한 300만 원이 됐다 이러자고요. 그럼 그 다음에 막 기술이 발전되고 이래 보면 컴퓨터가 100만 원으로 쑥 떨어지잖아. 그지? 이럴 때 10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기술이 발전했든지 노동 생산이 늘었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당시에 이거는 동일한 날짜지만은 어떤 기업은 8시간에 만들고 어떤 기업은 10시간, 어떤 기업은 12시간 만들지만 10시간 만드는 기업이 만든 이 상품이 그 시장을 지배하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 저고리는 10시간으로 대표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한 개의 저고리 만든 10시간 걸린다. 이것이 사회적인 저거라 이 말이야. 사회적인 기준이 되어본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장 가격이고 이거를 뭐 시장 가치라 하고 오케이 그냥 시장 가격이라 하고 근데 8시간 A 기업에 8시간이 걸렸다 이러면 이거를 A라는 기업이 걸린 노동시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적 노동이라고 한다고. 사적. 이것도 10시간도 사적 노동이고 12시간 이것도 사적 노동이고
그러나 결국은 한 개의 저고리는 10시간이다. 10시간 노동 후 생산물이라고 그 사회에서 평판이 딱, 그 사회에서 규정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이럴 때 10시간 이것이 사회적 노동이라는 개념이야. 사회적 노동. 다시 지금 상품이 시장에서 상품이 팔리고 사고 팔리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많으면 결국 저고리를 만드는데 12시간 걸려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았는데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그 시장에서는 저고리가 10시간으로 평가를 된다 이 말이에요. 10시간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이 기업은 2시간이라는 노동을 낭비한 것이 된다고. 다시 말하면 12시간 걸려가지고 만들었지만 시장에 가는 게 10시간으로 취급되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이 기업은 손해를 봐가 망한다고 결국은. 그리고 이 친구는 8시간을 걸려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돈으로 했는데 8원 들어가지고 저거를 만들어가 팔 때는 10원을 주고 팔았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익을 굉장히 보는 거예요. 그죠? 이익을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결국은 10시간짜리로 하던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이윤을 더 봐가지고 다음에는 이 10원, 저고리 한 개의 저고리가 10원이 아니라 8원에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 경쟁이야. 경쟁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본가들이 경쟁을 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경쟁이 뭐냐 하니까 상품을 싸게 만드는 거라고. 싸게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가 가지고 이윤을 보는데 그 이윤 보는 그 메커니즘이 지금 시장 가격이 10원이야. 10원인데 자기는 8원에 만들어 가지고 10원에 팔아보면 2원을 더 먹는 거야. 이 초과 이윤이라고 한다. 이윤은 초과 이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 가격이 자꾸 변하는데 잠깐 어떻든 거니 사회적 노동하고 이 사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 가지고 있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구체적 노동하고 이 추상적 노동은 실제로는 저고리를 만드는 노동, 아마포를 만드는 노동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각각 구체적 노동이기 때문에 크기를 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노동력 일반이라는 그 노동 일반이라 해도 되겠다. 노동 일반이라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이 구체적 노동이 추상적 노동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론 전체에서는 개념은 이런 추상적 노동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자본론 전체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그 사회 평균적인 노동자가 저고리도 생산하고 아마포도 생산한다 이렇게 딱 가정을 해버리면 결국 저고리를 생산하는데 드는 노동시간하고 아마포를 만드는데 드는 노동시간이 그냥 이 추상적인 노동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합당해져 가지고 서로 그냥 비교가 되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너무 이 구체적 노동, 추상적 노동, 사회적 노동, 사적 노동 이걸 너무 저거를 신경을 쓰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너무 지금 막스 경제학을 논의할 때 이쪽에 가치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새로운 사회에 가버리면 이 사적 노동이 없다고. 사적 노동이 없어요. 모두가 공동으로 노동을 해버리잖아. 공동으로.
그때는 모두가 이 사회적인 노동이야. 사적 노동하고 사회적 노동은 구별이 없어진다고요. 하나의 기준에서 모두가 사회의 필요를 위해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노동이라는 개념만 있고 사적 노동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중에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적 노동하고 사회적 노동이라는 구별이 되는데 상품이 없이 모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동으로 생산해가 그거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이런 사회에서는 사적 노동이라는 개념은 없고 모두가 사회적인 노동이다 이런 이야기야. 모두가 함께 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상품의 가치라는 개념은 양적으로 그 상품 속에 있는 양적으로 쓰고 비교할 수 있는 동질적인 그 무엇인데 그 무엇을 상품의 가치라고 하고 가치의 그럼 실체는 뭐냐 이럴 때는 그 가치의 실체는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그 상품 생산에 그는 인간의 추상적 노동이다. 인간의 추상적 노동이라 이렇게 이제 개념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실제 추상적 노동이라 하는 개념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그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상품들을 생산하는데 드는 노동시간으로 표현을 한다. 크기를 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 추상적 노동. 그래서 그것이 42페이지에 있듯이 42 제일 밑에 있잖아요. 상품을 분석해가지고 사용가치, 교환가치, 가치의 실체 이래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거기 가면 가치의 실체로서의 노동 이래가지고 단순한 평균적 노동 이것이 가치의 실체 추상적 노동으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있겠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제 화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 5분만 쉬고 할까요? 네, 럽시다.